이 시기를 버티시고 살아남으신 분들만 이번 사이클 후반전을 맛있게 가져가면서 먹을 자격이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크립토 시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위축된 투심과 계속된 패닉셀이 나오면서 이제 시즌이 종료가 되는 것인지, 정말 이번 조정을 잘 지나면 하반기에 달콤한 상승이 있을지, 이것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하방 압력을 계속 가중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은 독일 정부 추정 주소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보내면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던져주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외인 이유가 가장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독일 정부에서 왜 특히나 지금 이 시기에 비트코인을 던질까? 독일이 물량을 던진다라는 것이 트위터에서 양산이 되고 여기저기 퍼져 나가면서 더욱더 시장에 패닉셀을 유발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 달부터는 어떤 이슈가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마운트 곡스 상한 물량이 7월 달부터 풀린다 하면서 지금 상한을 위해서 지갑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개미들을 더욱더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 아직 마운트 곡스의 상한은 진행된 것은 아닌데 마치 지금 트위터에는 이미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면서 하방 압력을 자극하고 물량이 던져지고 있다, 이런 퍼드가 시장에 유발되면서 너도 나도 덩달아서 비트코인을 지금 패닉셀하고 있는 흐름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특히나 이런 시기에 이런 하방 프레셔를 가중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까? 크립토 시장이 왜 이런 매도 압력에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격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느냐? 지금은 가상자산의 공급을 흡수할 만큼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매우 부재한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원인은 일단 매크로 시장 같은 경우에 배드 이즈 굿, 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서비스 PMI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모두 하회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고, ADT 비농업 고용부터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계속 미국의 고용이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립토 시장이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런 식으로 매크로 시장이 금리 인하에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지금 크립토 시장이 아니라 미증시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S&P 나스닥은 계속 연일 올타임 하이를 갱신하면서 엔비디아, 테슬라까지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크립토의 자금들이 모두 증시로 빨려 들어가는, 이것이 하방 프레셔를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이 아닐까. 그리고 월가의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 금리 인하에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비트코인보다 다른 AI들이나 테크주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1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전체 마켓캡 같은 경우에 5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면서 테더의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그 얘기는 어쨌든 크립토 시장의 달러들이 지금 외부로 계속 유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시장이 피벗하는 것을 보려면 다시 테더 공급량이 피벗하면서 상승해주는 흐름, 그리고 과열되어 있는 미국 증시가 조금 거품을 빼주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크립토 시장도 완전하게 바닥을 찍고 반등해줄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명심하셔야 되는 거, 투자 시장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도 지금까지 계속 올라준 만큼 어느 정도 쉬어주는 구간이 있을 거고, 그 쉬어주는 구간에서 지금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크립토 시장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주면서 다시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증가하는지 미증시가 좀 강한 강세 흐름을 멈춰주는지를 꼭 잘 체크하시고,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들의 평단가가 현재 위치 57K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이전 4월 달에도 굉장히 강한 지지를 해줬던 만큼 57K를 잘 지지해주느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청산맵 같은 경우에 주간 흐름으로 체크를 해봤을 때 롱물량을 이번 조정으로 완전하게 청소를 해준 모습, 청소를 해준 만큼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수가 있고, 지금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말부터 상승하면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이 장기 트렌드 라인을 지금 맞닿아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57.6K에 위치하면서 약간은 이탈되어 있지만 오늘 일봉 종가가 이 위에서 안착해주느냐 아니면 이 구간을 확실하게 이탈해가지고 종가 마감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눌림의 마지노선을 56K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지 못하고 이탈해준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는 이렇다 할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물대가 해봐야 50K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장기 트렌드 라인이 지지를 해주는 구간이고 ETF의 평단가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지금 맞물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간을 일봉상으로 지켜주는지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크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에 좋은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사퇴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지금 바이든이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계속 미국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측근들과 바이든 선거자금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 사퇴 가능성도 지금 뉴욕타임즈가 언급을 해준다. 그 얘기는 뭐냐? 어쨌든 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크립토 시장에 친화적인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한 트럼프 공화당이 우세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크립토 시장 내부적으로는 지금 하방 압력을 자극하는 개별 악재들이 존재하지만 외부적으로는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약화되고 있으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이 다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미국 대선까지 공화당 트럼프 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기울면서 외부적인 지금 판은 깔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크립토 시장의 개별 악재들만 조금 해소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인 매튜 시겔은 솔라나가 게리 겐슬러가 없다라고 하면 ETF 승인될 확률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근데 지금 정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고, 트럼프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게리 겐슬러 모가지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이 솔라나에 대한 ETF 출시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하면 또 시장의 분위기를 살려줄 수 있는 요소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 바이낸스 판례를 인용해서 SEC한테 증권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도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SEC한테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받고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바이낸스가 좋은 선례를 남겨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풀려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어쨌든 크립토 시장, 알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비트와이즈까지는 7월 8일까지 마감되지 않았던 수정된 현물 ETF S1을 다시 제출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고 에릭 발추나스가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크립토 시장에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악재들은 많은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투심을 반전시킬 그렇다 할 지금 트리거가 없다. 그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해주지 않으면 지금처럼 약세 흐름이 당분간 더 지속되면서 개인들을 지치게 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에 침체 흐름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VC들, 돈 냄새 잘 맞는 VC들은 계속 불리시하게 시장을 보고 있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감정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VC들이 적극적인 신규 프로젝트에 투자를 단행한 것을 볼 때 시즌이 종료가 아니라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이고, 자금들을 VC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바젤위원회 또한 은행 암호화폐 노출 공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다라고 하면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 표준을 정하는 기간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 노출 공개 프레임워크를 승인했고, 바젤위원회는 국제결제은행의 일부 BIS의 일부로 글로벌 은행의 건전성을 위한 주요 표준 설정 기관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크립토 암호화폐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최종 승인했다라는 거, 지금 제도권 자산으로 유입이 되려는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한테 스위프트 제재를 받으면서 국경 간 결제에 굉장히 큰 제약이 걸렸었는데 국제 지불에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디지털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하겠다. 이런 내러티브들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흥국이나 미국의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결국에 크립토 시장의 확장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기 많은 분들이 시즌 종료다 이제 폭락장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주기는 다르다. 자금의 원천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현물 ETF는 이제 전체 현물 거래량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번 사이클의 신규 자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더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이런 현물 ETF에 유입되는 자금들은 기관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기관들은 어떤 손입니까? 조막손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손이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현물 ETF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역사적으로 출시되면서 지금 전체 현물 거래량의 25% 4분의 1을 미국의 기관들이 ETF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런 내러티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화가 될 거지. 하반기 가고 내년 간다고 꼬라박으면서 시즌이 종료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이아몬드 손들은 아직도 대기 수요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현재 점점 더 많은 기업들과 회사들이 재무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채나 아니면 원자재, 금, 주식 이런 것들로 재무자산을 보유했는데 이제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코인베이스처럼 비트코인을 재무자산으로 준비금으로 보유하려는 그런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어떤 흐름이냐. 작년이 지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2024년 4월 이후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 그리고 회사들 심지어 정부조차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하려는 결국에 이런 움직임 더욱더 대형 기관들이 시장에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뭔가 시즌이 끝날 것 같지만 또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들어오고 채택되고 확장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채택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 최근에 조정은 어떻게 보면 채굴자들의 항복으로 인해서 영세한 채굴자들이 채굴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시장에 마구 던지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큰 하방 압력이 가중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비트코인을 한 개도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마라톤 디지털은 6월 달에 비트코인 단 한 개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작은 채굴자들 항복을 하고 있는 채굴자들을 인수하면서 더욱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장의 메인 채굴자들은 길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비용이 73K가 드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57K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본력이 없고 약한 채굴자들이 이런 채굴 비용 채산성을 버티지 못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약한 채굴자들은 파산하면서 비트코인을 던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은 지금의 채굴자들의 항복이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으며 어쨌든 채굴자들이 수익률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것. 제가 봤을 때도 채굴자들의 항복은 당분간 조금 더 지속될 수가 있고 윌리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바닥이 아닐 수 있다. 광부들이 여전히 피를 흘리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고 그들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조금 갖자. 광부들이 완전히 만세를 치려면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 근거를 해시리본들이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구간 아직은 완전한 항복이 끝나지 않았고 완전히 항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에서 나왔던 것처럼 해시리본들이 이렇게 쭉 확장되면서 펼쳐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항복이 끝나고 새로운 반감기 이후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리본이 확장되는 흐름까지 그 전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과 힘든 흐름 기간 조정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는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 부분을 훼손하는 자리. 보통 이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를 훼손하는 부분, 상승장 속에서 훼손하는 부분이 한번 시작되면 대략적으로 2019년 같은 경우는 110일 정도가 약세 흐름을 보여줬었고 최근 23년 3분기 같은 경우에도 한 60일 정도의 기간을 가졌는데 지금이 단기 홀더들의 평균 가격 아래로 하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시사하면서 당분간은 더 이런 약세 흐름, 약보합 흐름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국면은 우리는 아직도 상승 사이클 안에 있으며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늘 음봉 뜨고 양봉 뜨고 이거보다 중요한 거 사이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면을 봐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2021년 말부터
2022년 말까지 기나긴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약세 국면에 있다가 2022년 말을 시작으로 강세 국면, 불사이드로 우리는 전환이 됐다. 그리고 언제나 시장의 불사이클로 들어서면 강세 흐름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요철이 발생하면서 기술적인 조정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멀리서 보면 아직도 지금 조정, 완전히 추세를 깨고 하락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기술적인 조정 국면을 우리가 겪고 있다. 다만 그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거진 3달, 4달이 가까운 시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니까 아마 체감하시기에는 더욱더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 있는데, 분명 지금 이 시기를 버티시고 살아남으신 분들만이 이번 사이클 후반전을 맛있게 가져가면서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이어 멀티플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도 상승 국면 안에 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현재 터치하는 구간이고, 이 구간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 종가로 훼손하지만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상승 국면 안에 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메이어 멀티플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눌림목 매수 구간이었다. 지금 자리도 만약에 이탈해준다라고 하면 아마 시간이 지나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좋은 딥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메이어 멀티플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힘든 시기, 제가 무조건적으로 극복해야 되고 견뎌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 참여 중이신 분들은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이대로 시장이 끝날 것만 같고 뭔가 완전히 시장이 망할 것만 같고, 하지만 언제나 이 시기가 이런 상승장 속의 약세 조정 파동은 언제나 늘 존재했었고,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고 무서운 것처럼 지금 더욱더 극도의 공포, 극도의 무서움이 있을수록 지금 이 시기를 잘 넘기셔야 여러분들이 다시금 달콤한 시장의 새로운 강세 국면을 먹을 티켓을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확인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